어떨까? 좌우 광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리더의 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입이 처져 있기 때문에 말년 쪽에 약간의 가장 선생님, 명이 언제까지 될까요? 내년도부터는 외국인이 자유관광을 실시하려고 하더라고요. 카지노로 육성해가지고 돈을 갖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투자액이 무려 2천만 달러가 된답니다. 광물잔 많지, 석유 있지, 뭐 없는 게 없거든. 상당히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대박이다. 신기하고 재밌는 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 아니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함께 보시죠. 평양 깔깔깔. 리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만나는 반가운 지인들처럼 일요일 밤에 만나는 반가운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1급 보도원 조순영입니다. 첫 번째 보도입니다. 이야, 북조선 하늘에 돈비가 내리는구나야. 북조선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이때 북조선 허공엔 100억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요거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으시지요? 북조선 주민이라면 응당 참석해야 하는 한 행사 때문에 100억이란 어마무시한 돈이 허공에서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행사의 정체는 바로 정중사업. 김정일이 사망한 지 딱 3년을 맞아 다시 시작된 이 정중사업은 북조선의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김부자 동상 앞에 꽃을 헌화하며 김정일에 대한 애도와 충성심을 꽃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꽃값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에만 쓰이는 꽃값이 무려 북조선 돈으로 100억 원, 이는 남조선 돈으로 13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자 북조선에서 쌀 2,000톤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 기간이 되면 주민들 발길 사라지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김부자 시신을 거의 모셔둔 금수산 태양궁전. 김부자 시신의 보존 유지비만 연간 북조선 돈 18억 원, 김일성 때부터 20년간 무려 200억이 넘는 돈을 시신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도 못 알아 시신들만 있는 건물을 짓고자 1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다니 북조선의 돈 쓰는 능력은 귀신도 울고 갈 정도네요. 죽은 두 사람을 위해 엄한 돈 그만 쓰고 굶어 죽어가는 북조선 주민들을 위해 돈 좀 쓰시라요. 다음 보도입니다. 북조선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냐마는 북조선의 대학생들은 절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없어서 매일 입맛만 다시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금니가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북조선 대학생들의 입속을 들여다보면 어금니가 3-4개 빠져있는 것은 기본, 심할 경우 앞니까지 후두둑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조선 대학생들의 치아가 많이 부족한 까닭은 북조선에서 치과 치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열악한 치과 시설은 물론 전기마저 부족해 그나마 있는 의료장비도 가동을 못하니 병원은 그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시설과 치약을 구하기도 어려워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북조선 대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 북조선 대학생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질 못해 이가 썩어버리면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그냥 이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고 하네요. 북조선에서 정말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썩어버린 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북조선 당국의 무능한 처사 아닐까요? 다음 보도입니다. 이렇게 고운 여성 저 조순영처럼 북조선에도 주민들의 눈과 마음을 홀딱 빼앗아간 고운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북조선의 달력 표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을 맞아 제작된 북조선의 신상 달력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매달마다 북조선 최고 인기 영화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씩 차지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인 7월에는 북조선 주민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조선예술영화 불꽃소녀의 주인공, 몸과 마음도 쓸쓸한 가을인 10월을 포근하게 감싸줄 주인공은 최전년의 작은 집 여배우가 차지했고요. 북조선의 혹독한 겨울 12월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를 뜨겁게 달궈줄 첩보 액션 영화 보성없는 전구의 주인공 동무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기 여배우들이 등장하는 달력은 내수용으로 수출용 달력의 모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부자.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영생하신다.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선전 문구가 들어간 김부자 우상화 달력만이 북조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수출용 달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북조선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고운 여성들이 들어간 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데요.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보다 비싼 달력의 가격 탓에 주민들은 쉽게 달력 살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마음 편할 날 없는 북조선 주민들, 제발 달력 하나만이라도 쓰고 싶은 달력으로 마음 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요즘 다들 연말이다, 성년회다 해서 모임 많이 가지시죠? 북조선에도 지인들과 어선더선 모여 연말을 마무리하는 성년회 문화가 있는데요. 최근 북조선의 성년 문화가 180도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배급이나 월급이 나오지 않아도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북조선 남성들. 이런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가정주부인 가두 여성들까지 장마당으로 나서며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가두 여성들의 권위가 훌쩍 높아지면서 북조선의 성년회 문화도 여성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성년회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성들만 모여 음식과 술을 잔뜩 먹고 주사를 부리는 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바뀐 성년회에는 여성들의 모임이 중심이 되면서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함께 참석해서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각자 자기의 길을 발휘하는 폭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이 성년회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만 남조선, 북조선 할 것 없이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북조선의 최근 소식들을 묻고 전해드린 오늘의 평양 깔깔깔. 2015년 새해에 더욱 재밌고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1급 포도원 주순영이었습니다. 어떡해요. 2014년이 이제 다 가버렸어요. 다 갔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진짜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네, 올해 마지막 방송. 하여튼 오늘 또 특별한 분이 네, 계시죠. 오늘 건축이면 건축, 관상이면 관상, 네. 모든 게 완벽한 요즘에 가장 핫한 분이십니다. 네. 박선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박성준 선생이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연예인 난리가 났어요? 그 누구죠? 누구? 윤상현 씨 네. 결혼은 있다고 맞추셨잖아요. 여자를 만나서 자기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이해해요. 그래요? 사실은 만나는 친구가 있고요. 친구가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그럼 오늘 나오셨으니까 윤상현 씨를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영철 씨. 저 어때요? 저는 딱 이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내년이다. 안 보이는 게 있지. 근데 이제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내면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네.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만족하고 도취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예, 그리고 여자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강해. 뭔가 관리나 통제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공감하는 대화보다는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 맞아, 너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의 기본이 안 된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아직 그 사랑이 오지 않은 얼굴, 결혼운이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어려운 얼굴. 당신은 혼자 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얼굴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3년 정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3년은? 네. 6년 정도는 그렇죠. 여기서 좀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저 앞에 아라 씨랑 은하 씨. 은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관록궁이라고 하는 이마 부위, 남편을 나타내는 부위가 약간 윤기가 나면서 남편 덕이 있는 얼굴로 좀 보이는데요. 남편 덕보는 거 좋지.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코 옆에 좌우 범령 사이 위쪽에 살집이 잘 잡혀 있으시잖아요. 저런 분들이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자로서 남자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상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 씨의 이상형은 김영철 씨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제곱 끝났어요. 아니, 연결시켜줘서 고맙긴 한데. 아라 씨는 아기는 없죠. 일단 좀 맑고 착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약간의 손해를 입힌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라 씨가 착한 걸 아니까 뭐라고 탓하지도 못하는 그런 얼굴인 거죠. 저분은 남자를 좀 똑똑한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데 남자 보는 눈은 높지만 그 판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봐주고 조언을 해줘야 될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조언은 듣나요? 들어. 조금 들으려고는 노력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김영철 씨는 지금 여기 계신 어떤 여자분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데 웃기기는 웃기잖아. 자, 오늘 어쨌든 간에 박성준 선생이 왜 나왔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끝까지 오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탈북민이 한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한 최고의 명 강사고요. 안보 강의계의 남이석 새로운 탈북민형 김나영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북민 1호로 대한민국 명강사가 된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라는 게 이게 정말 하기도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신 거예요? 제가 뭐 강의를 잘해서 명강사가 된 게 아니고요. 저는 강의 가면은 항상 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들 많이 울리고 웃기고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이야기. 네. 뭐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한국 강사협회에서 올해 8월 22일 날 준 명강사 팬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 김명 씨 나오셨는데 여러 이야기 천천히 우리 이만갑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늘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만갑 2014년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이번 이만갑은요, 그 어디에서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공개해주세요. 2015년 북한 예언집. 이만큼 단독이다. 네. 이걸 어디서 하겠어? 이걸 어느 프로그램에서 따라하겠어? 북한 예언. 네. 북한 자체가 우리가 예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요. 무슨 예언이 나올까?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지구가 종말하고 막 이런 예언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런 예언집이 북한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나 사실은 그런 건 무서워. 뭐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게 폭발하고 나면 이게 뭐 한반도가 막 밀려나고 이러면은. 근데 북한에서 그런 예언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점쟁이나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날로 없을 거예요. 백두혈통의 문제가 되는구나. 장군님이 용도하는 나라인데 뭐 어디 그런 게 있겠냐. 자, 좋습니다. 이 2015 북한 예언지 과연 네.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예언은요,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5년 북한 신의주가 뜬다. 우리 사우스포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공개해요? 예, 어차피 뭐, 예. 못 맞출 거니까. 맞춘 사람이 없어, 이때까지.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통일되고 나서 대박되는 게 뭐냐 예. 해서 한번 나왔어요. 맞아요. 신의주 한번 언급됐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신의주가 중국하고 바로 국경이 있어가지고 그때 왜 짜장면하고 이거 막 배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 건너면 중국서 배달해서 막 먹고 한다고. 기억력 진짜 좋다.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통일되면 뭐 하고 싶나 했더니 신의주에 횟집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북한 사람도 회 아무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신의주 횟집 망하는 걸로. 야, 기억력 왜 저래? 아니, 그 아까 우리 저 박쌤 이야기 했잖아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내면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네.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김영철 씨가 말을 할 때마다 할수록 박준 선생님이 계속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신의주가 바다와 강을 동시에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야, 다시 보기야? 왜 이래요? 김철우 교수님, 예. 그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그 신의주가 지금 뜨는 게 신압록강 대교에 의해서 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신압록강 대교가 됨으로써 북한과 중국에서 많은 물동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활성화해서 이동인구도 당연히 많아질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부문에서도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강문도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라진선봉 쪽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교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또 평양에서 라진선봉까지 거리를 보면 평양에서 라진선봉까지는 한 500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2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북쪽보다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항해도, 항해북도 이쪽이 많이 살기 때문에 신의주가 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주를 바로 그 앞에는 단동을 통해서 심양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단동하고 심양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관문입니다, 지금 신의주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도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신의주가 가장 많이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이제 그 신의주 특구라는 것은 거의 카지노를 육성해가지고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해서 중국이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신의주를 이제 봉쇄해가지고 좀 개혁 개방으로 뭔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신감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주가 탁 터지게 되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확 갈 수가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신의주라는 도시는 두 줄기의 물이 산줄기에서 내려오면서 신의주를 감싸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이 정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수라고 해서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에 맞닿으면서 전형적으로 풍수적으로 재물이 쌓이는 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5년에는 신압록강 철교가 생기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교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교역 물자의 전진 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뜨거운 도시 1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도시인 거죠. 근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신압록강 대교가 중국 쪽에서는 이미 완공을 다 해놨는데 공사를 북한에서는 아예 뭐 이쪽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뭐 시도도 못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근데 거예요? 그것마저도 중국에서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조금 요즘에 그 북중 관계가 조금 미묘해지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된다. 이런 설이 있다고. 예, 원래 올해 완공이 되기로 했어요. 아니, 북한 그 신의주에 뭐 땅값이 비싸면 뭐예요? 그 나라 땅이잖아, 다. 개인 땅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고 팔도 되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으면 주택 배정 증명서를 배정증을 떼야 됩니다. 입사증이라는 걸. 그걸 떼야 되는데 그걸 시청밖에 떼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배정 지도원을 끼고 다 떼는 거죠. 내가 이 집을 내가 샀는데 내가 너 돈 얼마 주니까 내 앞으로 돌려달라. 우리 둘이는 다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좋은 집도 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권을 받는 거지 뭐 문서를 해가지고 이거 영원히 내 땅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닌데 소유권은 없는 거고. 예. 아니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 사회주의잖아요. 네. 그 개인 재산 인정 안 한대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그 살고 있는 주민이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은 전혀 없는데 없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치. 예, 자기가 거기서 죄를 짓지 않고 쫓겨나거나 박탈당하지 않는 일단 이상은 동네가 돈이 도니까. 예, 계속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명선 대표는 네. 신의주 말고 여기 괜찮다. 실질적으로 제일 제가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 평양에서 인천 가려만큼 떨어진 남포, 평양 남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경제적 그 상권이 좋은 지역이에요. 남포는 우리 인천하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이 지금 뭐 우리 뭐 개발하고 있다면 성로국제도 아마 북한도 이제 개방 계획을 하면 남포가 인천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남포 쪽으로 많이 나가봤어요. 남포까지 가보니까 남포에는 외국 도시를 갖다 난 것처럼 밤에는 야광등이 몽땅 다 영어 글자로 반짝반짝하고 알아볼 수도 없는 영어 글자를 가득 해놨어요. 그리고 장마당이나 어디 나가보면 닭꿈돈을 쓰는 대학생들과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거래하는 데서 그런지 정이 없어요. 뭐 나눠주거나 먹으라고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꽃제비들이 왔다가 야 여기서 못 얻어먹겠다. 다른 데로 가자 하고 다 떠나왔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남포 말고 또 있죠?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원산이 되게 유명하대요. 원산. 네. 그 이유가 김정은이 고향이기 때문이래요, 그게. 김정은이 원산을 좀 밀긴 미네요. 그러니까 강원도 원산은 이제 80년대 때 이제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 엄청 올 때 상당히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지금.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게 있어요. 명사십리 바다 해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산이 만약 개방이 좀 되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몰려와가지고 스키장, 금강산, 바다가 연결된 하나의 관광 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김나영 씨도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 남포나 뭐 원산 이런 지역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또 동부철도 천국에서 이제 급전사령원이라는 거 했습니다. 전기 열아 끊어라 명령 주는 사령원. 아니 한참 놓으셨겠네요. 전기 별로 안 들어온다는데. 그러니까 나름 출장으로 많은 지역에 가보신 거예요? 저는 평성, 남포, 이제 원산? 원산? 그 큰 직할시들은 뭐 인간이 다 돌아봤는데. 다 좋아요, 근데? 네, 좋습니다. 평성 같은 도시는 무조건 머리 좋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는 평성인 줄 알았어요. 이과대학이고 가학원이고 다 그 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평성 남자다 하면 머리 좋은가 수제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이 평성은 평양 들어가기 전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역전이에요. 여기서 모든 기차니 검열하다가 평성에서 다 내려놔요. 그다음에 남포는 북한이 기계공업이 제일 발전된 도시가 남포예요. 재련소, 제강소 다 남포, 강선 이쪽에 있고 그리고 트랙터 공장 무슨 큰 기계공업을 나오는 데는 그 남포였거든요. 박성준 선생님 어디 사시겠어요? 저는 일단 뭐 신의주 같은 경우도 압록강설도가 생기면서 교역물자가 많아지니까 발전할 걸로 보이는데 다른 두 도시에 좀 관심이 있어요. 어디요? 하나는 원산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남포인데요. 남포. 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에 있으면서 동해바다에 인접해 있는데 사실 그 풍수에서 물은 재물로 보거든요. 그 동해바다에 들어오는 물들이 잠깐 흘러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섬들에 의해서 풍수적으로 자연적으로 보완이 되는 비보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쌓이고 닿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는 뒤쪽에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금강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특구이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되게 됐을 때 관광 도시로서의 역할을 2015년에는 톡톡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에 의해서 물자들이 모이는 쌓이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남포인데요. 남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의도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남포는 이제 평양 한가운데에서 내려오는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하천 평야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땅의 모양이 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의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쌓이고 모이는 자리인데 이 배머리를 평양으로 본다면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 배를 흘러가게 하는 자리를 남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 쌓이는 터이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의 도로에 의해서 제2의 개성공단이 되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평양과 개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뿐만이 아니라 물자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시니즈 하는데요. 저희는 무산에서 왔잖아요. 무산은 왜 말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산됐어. 모든 부동산 계획이 무산됐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산 가보시면 어떠냐면은요. 두만강이 있다면은 그 홍수가 나면은요. 그 두만강 주변에 올라오는데 시내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홍수 나도 아무 걱정 없고요. 그리고 개방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될 확률도 엄청 높고요. 괜찮아요? 무산 괜찮아요? 무산 광산 있잖아요. 맞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 이제 앞으로는 화석 연료는 점점 줄이게 될 거예요. 오염 쌀밥을 때문에. 캐내는 곳이잖아요. 예? 찰광석이요. 이 무산이라는 곳은 가장 그 성분 나쁘고 쫓겨간 사람들이 다 무산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이 됐어요. 무산 사람들 많이 오히려 평안도에서 넘어왔죠. 오려면 힘든데 무산에 있으니까 다 넘어간 거지, 오히려. 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봐봐. 무산 분들이 많이 탈북하시죠? 네. 이유가 뭘까요? 사는 사람들은 집값 오르고 땅값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집값 땅값에 민감합니까? 민감해요. 근데 이거 강명대 교수님이랑 조금 저희가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신분이 다르잖아요. 저분은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이고 저희는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좀 좋은 집을 이사가고 싶으면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악순환이 뭐냐면 정말 당장 오늘 한 끼 먹을 끼가 없는 사람은 그 국가에서 배정받은 집을 팔아요. 그러면 집이 없으면 친척 집이나 뭐 이웃 집에 얹혀 살다가 또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막 오두막이나 이런 데 가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좀 빈부격차가 또 발생을 하니까 집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이렇게 집값에 민감하다 이런 표현은 북한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게, 북한 밤거리 걸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집들이 다 비어 있어요. 다 탈북해가지고. 그게 어디예요? 무산. 저기 만약에 우리 송혜교 무산에다 집사람은 살 거예요? 무산에는 아니요. 무산에는 강냉이하고 감자밖에 없어요. 살 곳이 못해. 씨는 감자가 아니라 두만강에 가잖아요. 그러면 뱀장어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개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하연 씨의 동네 어디예요? 저는 그 함경도 쪽이에요. 저는. 근데 그 지역은 어때? 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집값이 70만 원 정도 북한 돈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게 2배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올랐어? 네. 거기 투자 가치 있네요? 별로 없어요. 아, 예. 소유주 씨는? 저 올 때까지는 진짜 비싼 집은 700만 원, 2칸짜리 집이 700만 원이고 그냥 아파트라도 350만 원? 그 정도 했어요. 저희 동네 있잖아요. 투자하면 정말 돈이 어디? 함경북도 제일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원성 쪽인데 무슨 면 아니야? 원성. 원성군이죠. 원성. 북한 분들도 모르는 곳인데. 거기가요. 백살구가 그렇게 유명해요. 상하대. 백살구 살구? 거기에 투자하면 이 과일이 정말 잘 되거든요. 무슨 과일? 그래서 뭐 여기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투자해라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과일밭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희 해상도 하루하루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를 어떻게 집을 해요? 사갖고 이제 성인이면 집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어갖고 그 집이 결혼해서 집을 사요. 그리고 사갖고 있다가 이 집은 이제 부모님들이랑 다 합치고 이 집은 세나 월세를 줘요. 그런 게 돼? 사람들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서 계속 올라오고 한 달 이런 차이가 되게 심해져갖고. 그러니까 합법은 아니지만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다 그러고 그렇지만 있다는 예전보다 예. 많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함경북도 양강도, 그러니까 이제 해산시나 이제 무산 이쪽이 이제 해 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형도 여기구나? 예. 그러니까 왜? 백두산이 개발되고 개마고원에 스키장이 딱 만들어지고 또 백두산 인근의 온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발 안 된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이 싹 되기 시작하면
무산, 해산 이쪽이 좀 꼽히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리고 예. 이 사람들 탈북할 때 다 어디 했어요? 무산으로 건넜잖아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무산, 해산 이런 데로 건너. 아니, 그래도 아무튼 무산도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우리 탈북하신 분들도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럼요. 네. 홍성훈 씨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이고요. 서울. 제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개성, 아버지가 평양. 그렇죠. 이만기 교수는 계속 경상도 지역. 경남 어령. 어령이 어령이 아니고 의령 혹시 의령 아니고 어령. 어령. 음악 안 되지 음악. 음악. 아, 얘 국어시가 이거. 야, 오늘 지금 우리가 뭐 이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그 대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부동산이 불법이긴 하지만 이제 이미 벌써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15년 북한 예언집 다음 공격. 자, 제2장 경제입니다. 네, 경제 예언. 2015년 북한 네모 뜬다. 자, 2장 경제 예언. 뭘까? 이번에 맞춰보세요, 그럼. 자, 국어 시간 아니고 이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 시간. 네, 해 뜬다 뭐 이런 거? 절대 안 뜬다. 북한. 이말 공감일 것 같아. 2015년 북한 노트텔 뜬다. 그게 뭐예요? 노트텔. 지난 시간 했잖아요. DVD 보고 지난 시간 했잖아요. USB 영화 볼 수 있는 거. 네. 지난 시간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해요? 저는 그런 게 기억이 잘 나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2015년도 북한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희장 쪽으로 이 많이 건설하고 또 지금 이제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그쪽 방향 쪽으로 뭐 나이트클럽 뜬다. 이런 식으로. 일리가 있네.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정답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진짠가? 제2장 경제 부분. 2015년 북한 외국인이 뜬다. 외국인인? 외국어가 아니라 외국인. 외국인이 우리 뜨네. 올해 2014년 외국인이 많이 떴잖아요. 많이 떴지. 북한에서 외국인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네. 북한 너무 우리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건대는 되게 그 외국 투자가 안 될 것 같은 북한이잖아요. 근데 지금 351개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많겠죠? 205개. 그리고 일본이 16개. 그리고 한국이 10개 기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액이 무려 23억 2천만 달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투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벌써 북한이 2015년도에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그만큼 투자율이 높아졌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무역하고 이런 게 합법인가요, 강민도 교수님? 이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 강화하면서 그 유엔 제재. 품목에 따른 거는 이제 많은 대량 말하자면 무슨 뭐 무기라든가 최첨단 뭐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건 못 들어가게 하고 일반 무역들은 뭐 야금야금 하고 또 중국 같은 거는 뭐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압록강, 두만강이 뭐 한 3천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지금 막 투자하고 OEM 방식을 취하거나 뭐 이런 OEM 방식뿐만 아니고 광산, 철광선, 이자 무산의 철광석, 아시아에서 가장 큰 철광석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중국에서 가져갔고 단천에 있는 마그네사이트, 속탄 이런 것들 광물 자원들이 중국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무산에서 북한에 지금 그 중점적으로 노리는 것이 외국인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을 들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외국인이 자유관광을 실시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각 지방들의 경치 좋은 명소지들의 화장실,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걸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막 보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외국인 투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이집트의 오라스컴사가 그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억 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5억 달러를 지금 이제 빼려고 하는데 지금 북한 정권이 그걸 승낙을 안 해주고 있어요. 예. 만약 북한이 5억 달러의 그 해외 반출을 용인한다면 정말 북한에 투자할 뭔가 길이 열리겠죠. 아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도 잘 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투자를 해고 떼어먹을. 야, 대박이다. 돈 투자해가지고 쪽박이나 차지 않고 나오면 다행이에요. 된다니까 다 뺏들고 다 내쫓아. 순실형 오늘 투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조용하시네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참 관심이 없어.
아니, 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 다 듣고는 계세요, 그래서. 아, 근데 그 투자하면서 뭘 들었냐면 북한에 줄 때 그 우리가 그 군단이 항해북도 쪽으로 있어요. 근데 보면 항해북도에 그 화강석 광산, 대리석 광산이 있어요. 요즘에 그 중국인 사람이 들어와서 그 광산을 샀대요. 그래서 기술하고 장비는 들여오고 노동자들이 일해서 거기에서 쌀을 주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배급 쌀을 가지고 몽땅 시장에다 팔아먹어요. 이거 배급 가지고 나서 쌀을 팔고 강냉이 쌀을 이만큼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그 중국인 사장이 들어와서 노동자들한테 돈하고 월급을 주면서 저거 쌀을 주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광산을 다 샀다고. 북한 주민들이 개성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럼 나만이 와서 알았거든요. 북한에 있었을 때는 전혀 몰랐죠. 외국인 뭐 회사 차린다는 거는 들어도 못 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뭐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과학적이나 북한이 뭐 개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공동으로 뭐 개발하거나 뭐 이런 소리는 들어도 뭐 와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뭐 북한에다 투자를 해서 이런 건 못 들어봤고요. 그 북한 지역마다 그 필요한 공장들이 많아요. 그 자국에 그 북한은 그 다 공기업이잖아요. 개인 기업이 없으니까 뭐 닭공장, 장공장, 성냥공장, 뭐 곡상공장, 뭐 정말 필요한 생필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폐쇄적인데도 외국인이 이제 살 길이다. 라고 느끼는 거네요.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장 김정은 정권에서 투자를 많이, 김정은이 지시해서 투자를 많이 한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이제 뭐 원산에 이제 물놀이장, 유의장 다 만들어 스키장 만들어갖고 거기 국제관광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금강산과 연계시켜가지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끌어들이려고 갈마반도에 있는 비행장, 군용 비행장까지 지금 민용 비행장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지금 올인하고 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겁둥어를 사다가 덜거래. 우리 이제 북한 말은 겁둥어가 아니고 북한 말은 겁둥어라 아니다 겁둥어. 그러니까 덜거래. 그 쇼를 만들다 다 죽었잖아요. 지금 너무 훈련을 강도 높게 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덜거래 유의장 시설까지 그 능라도에다 만들어놓고 쇼 준비하다 죽었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이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니까 외국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효주 씨는 외국어를 배워본 적 있어요? 중학교 4학년에 올라와서 배웠어요. 어떤 나라? 영어. 영어도 배워요? 중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배우는 건데 이게 그 잠깐 내가 할머니 집으로 다니면서 이제 그 중학교 시절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니까 아예 없어요. 과목 없어요, 거기는. 내가 처음부터 영어를 배워줬던 게 아니에요. 이게 시기별로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언니가 81년생인데 81년까지 로고를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82년생인데 저부터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러시아랑 애초에 북한 당국이 관계가 좋아서 그때는 로고를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러시아랑 교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사회주권이 붕괴가 되면서 자본주의를 가면서 이제 이게 약간 세계 시장이 미국이 중심으로 되면서 미국이 적대국이지만 필요로 한 언어가 된 거예요. 국제 공용어가 되다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받쳐야 되니까 러시아어를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배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러시아가 좀 약간 네, 그래서 영어를 저희 때부터는 영어를 배웠어요. 중국어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예전에는 영어 같은 걸 되게 사람들이 배우겠다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앞으로 중국과 저희가 이제 가까워질 확률이 크고 또 통일이 되면 중국과 제일 가깝고 이러니까 요즘은 이제 학교분들이 집 다니면서 과외를 해줘요, 중국어를. 그래서 요즘은 어린애들도 중국어를 다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는 과목이 없는 학교에서는 한문을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려면 그 학교분들이 집 돌아다니면서 돈을 얼마 받고 과외로. 가르쳐주고. 때는 이제같이 매 학년마다 6개 반이 있는데 한 학급은 러시아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학급은 다 영어를 배우고 하는데 저는 운이 없어서 러시아어를 배웠어요. 근데 러시아어도 인사말 이런 거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김일성 아버지 무슨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어 배워주잖아요. 근데 그 영어 가지고 어디 나가서 써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신혼여행을 홍콩 들려서 발리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요. 그 신랑은 정말 영어 잘해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발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혹시 알아듣는지 한번 보세요. 따르르 따르르 이렇게 말해요. 알발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따르르 이렇게 하거든요. 달러를 따르르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동남아에서 갔더니 저는 또 영어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풀 문장을 쓰고 싶은 거예요. Excuse me, can I get some hot coffee? 이러면 hot coffee. 이래서 커피가 또 커피가 너무 진하니까 I don't want a strong coffee. Can I get a mild coffee? 이렇게 잘난 척했더니 mild coffee, I don't understand. 이러더니 나는 계속 잘하고 싶은데 내 친구가 영어 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얘가 그냥 이래요. 하프 커피, 하프 워터. 강원도 교수님 외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어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외고 대학은 외고 전문가로 키우는 데고 일반 중학교에서 러와 용어를 배워줬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공용어로 러를 썼습니다. 그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건 사회주의 나라들이 공용어로 썼고 또 모든 북한의 군수무기가 소련제입니다. 그러니까 러를 몰아가지고는 군수무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를 필수로 과목으로 가르쳤고 용어를 필수 과목으로 일반 중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친 건 김일성이 교세에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 한번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용어를 미국과 싸우려면 용어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러와 용어를 필수로 가르쳤던 겁니다. 한번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진 것이 김정은이가 최첨단 기술을 돌파하자 이 구호를 내놨거든요. 최첨단 기술을 돌파한다는 건 IT 정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용어에 지금 몰입하는 거고 지금 용어를 어느 정도를 몰입하냐면 과외 교육까지 시키고 용어 열풍이 불어났어요. 오, 주민들한테요? 네. 용어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좋은 학과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가 상당히 지금 열풍이 불어가지고 과외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인민군대 내에서 보면 수첩이 있어요. 이렇게 들치는 수첩이 있는데 영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화로 손들어 하면 핸드와프. 그다음에 영어로 쓰고 조선말로 쓰고 통역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수첩을 주면서 전부 군대 영어 전시에 쓸 수 있는 영어를 수첩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영어를 배워도 유다이. You are very happy 하면 그걸 you are very happy. 아까 손들어 뭐라고 한다고요? 핸드와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게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홍사문 씨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투자할 만은 한데 나중에 못 찾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예. 아니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조금씩 그걸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근로자는 우리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렇게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를. 근데 북한에는 뭐 한 15만 원인지 20만 원 정도거든요. 인건비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북한에서도 그 외국인 투자 그 보호에 관한 그 법령이 만들어졌고 상당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법령 아무 필요 없어요. 개성공단도 우리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데도 하루아침에 야 다 나가라 하고 우리 그만 문 닫겠다 했던 나라인데 개성공단 그 사장들 어땠겠어 기분이.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한데 뭐예요? 이제 메리트라는 게 뭐냐면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개성공단에 지금 한 12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개성공단 들어갈 때 북한하고 이제 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오이사 조치 이전에는 한 12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보다 개별적으로 들어갔던 기업들이 통일부 승인받아서 들어갔던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다 떼우고 쫄딱 망하고 나와가지고 그 모임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 친구거든. 이 친구도 그 모임에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떼우고 나왔거든요. 저도 손 들고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도 아직도 메리트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래서 계속 거기 삐리 꼽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무산 주장하듯이 이게 사실은 남자 한다 하면 자꾸 걸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 관계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시장입니다. 진로도 아직 몰라서 그런데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건 맞아요. 구리도 많지, 광물자원 많지, 소규 있지, 뭐 없는 게 없거든요. 군광도 많이 매장돼 있지.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보고 들어갔다가 다 떼우고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투자는 해놨지. 이거는 배짱 안 해면 못하죠. 제가 볼 때 속셈이 뭐냐면은 금강산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장사 좀 매니아가 나오면은 문 닫아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장사하려고 지들이 하고 싶어. 지들이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개성공단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전기가 안 되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우리가 끊어버리면 되니까. 끊어버리면 되니까. 전기가 우리 쪽에 다낭무가 있으니까. 예. 지금 보니까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 때문에 그 투자를 한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2015 북한에 관련된 예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은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제3장 김정은입니다. 2015년 김정은 네모 뜬다. 진짜 노랗게 뜬단가? 김정은 2015년 헤어스타일이 뜬다? 오.
오. 아니,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해요, 저 친구가. 이미 몇 달 전에 김영철 씨가 한번 따라했었죠. 그 머리를요? 예. 예, 잘 안 미쳤었니? 미쳤었대? 예, 뭐 같으세요? 저는 2015년 김정은 나만에 뜬다. 와, 크다. 한번 와야죠. 던졌나요? 와,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일. 그쵸. 예언집이니까. 아, 그냥 서울 떤다. 좋다. 서울 뜬다. 서울 떤다. 서울 달달달달 치고 떤다.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김정은이 요즘 건강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항 뜬다. 이래서 어떻게 보고 가냐면 나도 이런 거 했어. 저는 저걸 좀 알 것 같아요. 2015년 김정은 얼굴을 좀 보니까요. 남한이건 뭐 어디건 간에 해외로 뜰 것 같습니다. 해외로 뜬다? 네. 해외 도피설. 역마살이 있습니까? 도피설이 아니라 그냥 도피가 아니고. 해외를 방문하는 역마살이 좀 있으니까요. 역마살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015년 김정은 북한을 뜬다. 뜨기를 뜨네. 드디어. 자, 이 예상은 왜 하게 될까요? 해외 순방을 15년을 꼭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직 집권 3년 동안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국민들에게도 내가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나갔다 와야지 국내 사람들에게도 과시하고요. 또 이제 북한의 아직까지 모든 시스템은 중국에 의지해서 쭉 돌아왔고요. 모든 물품들은 다 중국제로 지금 다 수용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 문제를 안 풀게 되면 북한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순방은 저는 중국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뜬다는 건 뚜긴 뜰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지금 한 3년 전부터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중국에도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장성택이 파견했고 또 한 번은 최령이 파견했는데 답장을 못 받아왔어요. 안 먹였죠. 시진핑이 뭐 초청도 못 받아왔고 시진핑을 요청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회담 물 건너갔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중국의 역할을 하던 것을 러시아에 좀 옮겨간 듯한 것을 보이고 최령의 특사가 가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의상 김정은이가 앉아가지고 푸틴 보고 오라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 그럼 자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초청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간다고 나왔습니다. 언제 간다는 날짜 났지만 정상회담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봐선 내년 1월 달에 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최영의 김여정을 그 양옆에 끼고 자기 통치 집안을 닦았거든요. 이제 김정은이가 할 일은 국제 외교 관계를 이제 요래할 시기가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뭐 당연히 내년 대회는 방문 안 할 수가 없고요. 거기 가가지고 공식 자기가 북한의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자신감을 얻으면 아마 남쪽에도 한번 뭐 대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을 뜨게 되면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강민대 교수님? 근데 지금 당장 뭐 이제 김정은이가 떴다고 해가지고 평양에서 암살 쿠데타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방 군대가 무장을 하고 평양으로 진격해서 암살하고 쿠데타 일으키긴 상당히 힘들거든요. 김정은이가 지방을 나왔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해외 순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철로를 폭파시키다든지 기차를 폭파시키고 영천 폭발이 바로 그거거든요. 김정일을 겨냥했던 게 영천 폭발인데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김정일이처럼 완벽하게 자기 기반을 정치적 기반을 완벽하게 닦아놓은 상태에서도 김정일을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김정은은 지금 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용길 총참모장 그 군부 세력을 숙청하고 자기 고모부를 숙청하고 김경희까지 죽었다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김경희 세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 따르던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고 표출은 못하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세력화됐다는 것보다 김정은이가 그 이제 평양을 떠나는 걸 바라가지고 그때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군보단 적군이 많은 사람. 네. 이제 미녀분들이 북한에 있을 적에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막 공개적으로 좀 듣고 이렇게 한 적들이 있어요? 네, 그 김일성이가 소련 순방하고 중국 다녀오고 이런 거를 항상 텔레비에서 계속 봤어요. 계속 봐왔고 김정일이는 김일성이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TV에서도 공공연히 다 했고 비공개, 공개직 다 했어요. 현주 씨.
제가 있을 때는 주로 그 김정일이 활동하는 거였는데 기껏 날아가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예, 그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외국을 가잖아요. 김정일이 외국을 가면 인민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요? 맨날 그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있잖아요.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 모여야 되고 학교 학생들은 집에 못 가고 학생들 반에서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다 있는 데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이 노래를 불러요. 지금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지금 머나 먼 길을 떠나신 우리 장군님을 그리면서 인민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냐면서 출장 안 나가는 게 낫겠네요. 지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장군님은 어디 계실까 이러고 노래 부른다니까요. 집에 안 계시는 게 보내고. 낫겠네요, 정말. 또 오면 또 해서는 곳에서 지난 것까지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이렇다니까. 가면 간다고 노래. 네, 온다고 노래. 인민들이 피곤해요. 인민들이 어딜 가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는 김일성이 이렇게 외국에 갈 때는 갔다 오면 쌀도 뭐 가져오고 해서 인민들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김정일 때부터는 또 그것도 또 적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대요. 가든지 말든지 해외에. 그러더니 이제 김정은이는 아예 안 나가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저기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못 나간다. 막 이런 말까지 하네요. 장기판이구나. 장기판에 돈이 안 나가잖아. 중국에 갔을 때 예전에 제가 그 호텔에 묵은 지 얼마 전에 김정일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호텔에. 그런데 그 주변에 차를 다 차단하고 중국에서도 그쪽에 다 헬리콥터가 막 뜨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야 이 사람 이럴 것 같아 하는 거는 뭐 선입견도 있고 편견도 있고 뭐 그냥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전문가가 보는 관상으로 김정은은 어떨까?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여권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의 관상을 조금 봐봤는데요. 일단 좌우 두 눈을 이렇게 선으로 걷을 때 이 선이 귀보다 위에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리더의 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입이 전체적인 얼굴에 비해서 조금 다소 작고요. 그리고 입 끝인 이 해각이라고 하는 관상 부위가 아래로 처져 있기 때문에 55세 이후 말년 쪽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이마를 보게 되면 양 끝에 이 변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역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해외운이 강한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진만을 보고 찰색을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에 나왔던 사진들을 보게 되면 변지 부분의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해가 2015년이나 1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관상을 보게 됐을 때 김일성과 조금 닮은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재밌네. 많이 닮았어요. 재밌네. 닮았어. 김일성과 김정일은 눈썹과 눈과 코가 상당히 닮은 구석은 있어요. 그리고 턱과 좌우 광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그 왕성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눈썹을 보게 되면 눈썹이 김정은에 비해서 굉장히 짙고 농밀한 면이 있고요. 짙고 농밀하다는 것은 추진력이나 진취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고 자기가 일을 할 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김정은의 눈썹은 조금 얇은 듯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어서 눈썹을 짧게 한다거나 일자형 눈썹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상학적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입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는 면이 이 두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일성은 다부진 입 그리고 약간 큰 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꿈과 야망을 추진해 나가는 뒷심도 좀 있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두 눈 사이 귀가 두 눈 사이보다 아래에 있는 리더상,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공이나 리더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것도
둘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김일성처럼 자꾸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그렇게 네. 노력을 했잖아요. 얼굴이 네. 비슷해지고 있고 점점. 네. 그러면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관상이 또 바뀔 수도 있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형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인 성형이나 태생적인 성격이 얼굴에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인위적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상의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죠. 아, 그러면은 제가 뜨끔할 수 있는 김정은의 성격 같은 거를 좀 관상으로 제가 보고서, 그래. 네. 재밌겠다. 본인도 네. 어이없지만 인정하게 돼요. 네. A라든지. 네. 진짜. 여자 문제라든가. 아, 그 얘기는 제가 그 김정은과 이설주의 궁합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궁합도 나와요? 오. 재밌다. 일단 이설주의 얼굴을 보면 전체적으로 건강미가 넘치는 복스러운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눈을 보게 되면 눈의 시작점보다 눈썹이 먼저 시작해서 끝점보다 길게 그려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초승달형 눈썹이기 때문에 길한 좋은 이제 눈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의 조금 짧은 일자형 눈썹을 보완하는 면에서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코를 보게 되면 눈과 눈 사이인 코의 시작점인 산근이 너무 높지 않고 코가 굉장히 크지 않으면서 코끝 그 준두에 살집이 있고 콧망울이 마치 마늘을 쪼개놓은 것처럼 쫙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소 순종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김정은의 어떤 그 성격적인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상이 이제 이설주의 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년 쪽으로 가게 됐을 때 턱이 좀 발달돼 있고 둥글게 돼 있는 부분들은 김정은의 다소 소심하다거나 어떤 뒷심이 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관상은 분명한 것은 김영철 씨의 관상보다는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상이거든요. 김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눈 밑을 보게 되면 거무잡잡하잖아요. 어디 가요, 제가? 눈 밑이. 여기가? 네, 눈 밑이 약간, 눈 밑이. 눈 바로 밑이 약간 여기. 까만 이제 흑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피곤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정력적이지 않다. 정열적이지가 않다. 정력적이지 않다. 의욕만 앞선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관상 선생님, 근데 저 김정은처럼 생긴 얼굴은 명이 언제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빨리 죽을지. 그러니까 오래 그게 살지. 중요해요. 단지 이제 얼굴의 상만 보고 그 수명을 뭐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수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얼굴에 이제 찰색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 화장을 하지 않는 민낯을 보게 되고 흑색이나 젓갈색이 드러날 때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 좀 남한은 저런 관상이나 사주나 이런 거 참 많이 보거든요. 북한에서도 관상을 봅니까? 어느 사람 있어요. 그 얼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흔히들 막 하는 얘기가 입에 점이 있잖아요. 그 먹을 뻑이 있고 눈 밑에 점이 있으면은 눈물이 많다고. 우리도 그러고요. 있어요. 아, 그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턱이 사각턱이잖아요. 네. 턱이 이러면은 이제 재물을 받쳐줘서 좋다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강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돈이 많이 차려진다고 해가지고 좋다 그래요. 강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돈이 많이 차려진다고 해가지고 좋다 그래요. 담비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강대가 남보다 되게 아니, 갑자기 얘기하니까 커튼을 가리고 막. 담비 씨는 관상 본 적 있어요? 저는 직접 가서 본 적은 없는데 밀수를 예전에 이제 18살 때 밀수를 할 때 물건 넘기고 핸드폰이랑 돈을 받으려고 이제 강둑에 서 있었어요. 군인이랑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계속 내 옆에 있으면서 딱 지중지던 게 너 오늘 저쪽이랑 일보러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뭐 하겠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오늘 보지 마. 너 오늘 보면 나쁜 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빨리 가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게 싫었어요. 그 관상 보고 이런 게 싫어갖고 그 할머니 됐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할머니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딱 있는데 그 핸드폰이랑 돈을 다 받았어요. 근데 마침 대대가 국경수비대 대대 쪽에서 있는 그분이 차 타고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잡은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이것도 좀 맞추는 사람 있긴 하는구나. 믿긴 느낌이? 믿어야 되나 막 그런 아니 그럼 생각을 직접 했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네, 제가 계속 역전이 옆에서 도는데 웬 할머니가
뭘 파시는 할머니인데 무슨 쥐약도 팔고 이런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계속 보시더니 날 보고 오래요. 그러면서 얼굴도 한참 보라 그러더니 손금을 보더니 너는 이제 40대 되면 40대 나이에 부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없이 살고 나와서 고지하는 생활에 언제 부자가 될까 이런 것을 상상만 해봤어요. 근데 그 40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제가 전성기잖아요. 이거를 할머니가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실형 40대는 맞아요? 맞지. 알았어. 내 나이가 어때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관상을 봤었거든요. 제가 그때 감옥에서 금방 나왔었는데 정말 다시 중국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니 친구가 봐가지고 가는데 이틀만 기다리래요. 그러면 길조가 온대요. 근데 정말 이틀 후에 어떤 남자 2명이 중국에서 어머니가 보냈다고 브로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신기하다. 듣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저는 28살 되도록 시집을 안 가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가만 가서 보셨어요.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집은 가긴 간다는데 너는 아주 먼데 간다고 그러더라.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보면은 정말 먼데 왔죠. 예. 알아. 제 코에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짐이요? 안 좋은 거래요. 북한은 짐이라고 그러죠. 네, 짐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뽑아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바늘을 이렇게 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여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코에 점에 있는 거는 이제 같은 부위에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점이냐 죽은 사점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른데요. 코에 있는 점이 생점인 경우에 매력점인데 조금 색깔이 탁한 그 사점인 경우에는 재물을 갉아먹는 재배궁에 있는 안 좋은 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있는 코에 한번 보여드려요. 봐보세요. 사점인지 생점인지. 내 방송하다가 지금 방송 깨다야. 이 점은 죽은 점이니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죽은 점이니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가서. 어떻게 하냐니 여지껏 물어봤잖아요. 자, 아무튼 뭐 점 얘기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김정은이 중국이건 러시아건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제4장 북한의 정치 예언 확인해 보시죠. 제4장 정치 2015년 북한 네모 뜬다. 이번엔 북한 어떻게 뜰까요? 또 떠네. 2015년 북한 새로운 2인자가 뜬다. 누구? 최룡해 말고 따르는 사람 하나. 누구? 최룡해 말고. 아니, 오늘 박 선생 오니까 갑자기 자신감 줄었다, 지금. 그래 말도 줄고요. 하던 대로 해. 재미없어요. 그래요. 하던 대로 하니 또 잘난 척 한다며. 아니. 아우, 그게 미안하다. 재밌어요. 2015년 북한 김영철이 뜬다. 정찰국장 아니야? 정찰국장 김영철이 뜬다. 서범현 뭔가 좀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변화의 세력 뜬다. 변화의 세력, 새로운 세력. 에이. 네. 2015년 북한 김정은 친구가 뜬다. 뭐야? 나 이거 갑자기 왔어. 나 이미 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뜬다. 정답 확인합니다. 2015년 북한 김여정이 뜬다. 김씨였네. 네. 여동생. 그러면 2015년은 완전히 지금 김여정의 해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강민호 지금 교수님? 김여정이 띄우려고 벌써부터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김여정이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공식 명함을 썼거든요. 조선노동당 부부장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부터 공식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의지와 함께 김여정이를 계속해서 내세워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2인자로 부각시키고 있고 앞으로 김정은이가 장성택이하고 김경희가 이제 죽은 지금 시점에서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여정이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부부장뿐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현송월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지금. 3월달, 4월달 그 예술인 대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많고 장군들도 있고 뭐 선전선동 부부장도 있고 한데 현송월이가 나와서 대좌를 달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어떻게 대좌를 갑자기 주나고요, 대령은. 군대 뭐 이거 대자 군사칭호를 줬다는 거. 사진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면은 만약에 김정은 옆에 쭉 갈 적에 우리 그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사진 같이 찍어주면 되잖아요. 옆에서 다가. 못 옵니다, 그게.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찍고, 이렇게, 그 옆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옆에 누구 서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다 있습니다, 예. 전 그게 신기하더라고. 저는 이제 김여정 남편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 결혼 안 했잖아요. 사실 북한은 남전여비가 강한 사이이기 때문에 여자를 너무 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지금 이제 김여정을 자꾸 띄우는 것은 믿을 만한 그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가족을 가장 믿고 또 남자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자의 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 여성 파워를 띄우긴 띄우는데 김여정이 띄우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여정의 남편이 만약 나온다면 그 남편이 장성택처럼 상당히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제2의 장성택. 예. 저는 2015년에 여성의 정치 참여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어떤 이미지 마케팅이죠.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최초로 자기 부인을 공개한 북한의 권력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을 통한 정치 참여로 홍보를 인해서 국제사회에 자기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김여정을 통해서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로 구축해서 세계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려는 이런 어떤 전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미녀분들도 이 북한에 있을 때 그 로얄 패밀리, 소위 그 로얄 패밀리들의 여자분들이 활동하고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그 활동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김경희가 제일 컸었어요. 그리고 김정숙 같은 거 이미 예전에 돌아갔기 때문에 뭐 그분은 거의 활약상이 거의 뭐 항일무장 수생 이거밖에 없었고 제일 부각이 드러났던 사람은 이 사람이죠 뭐.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그 김성애라고 예전에 저는 어른들한테서 들었어요. 무슨 조선 뭐 여자 동맹 뭐 어쩌고 이런 거 했대요. 머리숱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관상이잖아요. 김여정 관상은 어떤가요? 김여정은 가늘고 뾰족하게 생긴 목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런 얼굴 같은 경우는 영민하고 총명하긴 하지만 주변에 조력이 있을 때 더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정치적 기반과 집안 혈통을 가지고 힘이 더 실린다면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 관상은 어떤가요? 저도 2015년에 김여정처럼 좀 뜰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일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실 것 같은 게 네. 그냥 가만히 계실 때는 입이 약간 작으시지만 웃으실 때는 좀 입이 큰 편에 속하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꿈과 야망이 있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성취감이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쉽게 놓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올해 못지않게 일복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윗입술이 조금 얇으시고 지속력, 지구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윗입술과 그 피부 사이에 약간 희미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투자한다거나 돈을 섞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양반 좀 나도 봐주세요. 일단 눈썹이 짙으면서 눈썹이 있는 부위가 약간 튀어나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통찰력이 있는 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에 코끝에 그 준두 부분에 살집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령이 입에 가깝지 않게 이게 퍼져 있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말년 쪽은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김한길 선생님은 북한가도 인기짱이에요. 저런 얼굴은 굉장히 잘생긴 호남형 얼굴에다가 북한에서도 간부 스타일. 제가요? 네. 권위적인 이런. 남희석 씨 좀 봐주세요. 왜 그래? 무서워, 난. 남희석 씨 한번 봐주세요, 남희석 씨. 남희석 씨의 얼굴에서 큰 특징은 눈과 눈의 상호간의 거리가 좁다는 건데요. 인정합니다. 네, 눈과 눈의 상호거리가 좁을 때 뭔가 몰입하고 집중력이 있는 스타일이시고, 다만 이제 남을 놀리거나 약올리면서 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좀 있고요. 네, 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끝에 이제 살집이 좋기 때문에 추진력은 있지만 다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 야. 뭐? 한 입을 덮고 사는 와이프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입을 두 개 써. 네, 오늘 방송
오늘이 2014년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2015년에 대한 희망 예언 같은 거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2015년에 꼭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2015년에 지금 북한이 밀수가 안 돼서 되게 살기가 힘들대요. 예, 그래서 물가도 다 비싸고 진짜 예전보다 밀수 잘 될 때보다 힘들다고 해서 전 2015년에 밀수가 좀 많이 잘 돼서 거기 처음에 밀수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양강도 해전 사람들이 좀 물가도 싸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알아? 희망 예언. 지금은 제가 동생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15년에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2014년을 보내면서 아주 특별한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아주 말로만 무성했던 뷔페 있잖아요. 밥 같이 먹자고 해서 갔는데 뷔페에 갔었어요. 그래서 사라 하나를 재가지고 그 음식 다 담았어요. 야, 여러 번 와도 되는데. 그거 몰랐어. 한 번에 가서 그거 먹는 줄 알았어. 뷔페 가면 맛있는, 비싼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좋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저는 깍두기, 뭐, 동치미 그런 거만 갖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가면 호박죽 먼저 세 그릇 드시거든요. 그러고 아빠가 이러잖아요. 야, 저기 스테이크도 있고 저기 깨도 있잖아. 이러잖아요. 그럼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 뷔페를 오늘 이만감에서 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송년 선물도 쏩니다. 아, 그럼 뷔페도 쏘고 송년 선물도 쏘고. 네. 왜 이런 제안을 다 하며. 자, 그룹 뽑죠, 우리. 이번에는 비싼 거 먹으려고 초밥을 줄. 아니 근데 분명히 비슷한데. 아, 얘네가 저 따라다니는 거야. 몰라서 언니 실수할까봐 언니 따라가지고 언니가 뭐 하면 나도 뭐 하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름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맛있을 것 같은 것만 담았어요. 세 번밖에 못 떠온다고 하니까 한 번에 많이 떠가지고 세 번 더 떠와야죠. 이제 저 호기심이 같은 음식들 넣어줄 거예요. 맛있는 거면 이름 외워뒀다가 다음에 왔을 때 또 먹게요. 라자냥. 이게 뭘까? 라자냥. 이름 모를 음식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먹겠어요, 진짜. 한글로 써놓으라고요, 한글로. 이게 뭐요? 언니, 그라탕. 구라가 뭐지? 김구라 아니요? 궁금해.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 빨간색은 뭐예요? 흰면이라고요. 이건 뭘까? 참치가 분리되어 있구나. 아, 맛있다. 근데 옥수수 던져보니까 순식간에 생각나는데. 자, 지금 이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영양이나 맛이나 또 이런 거를 위해서 골고루 가져왔나, 그때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이제부터 출발해서 가주시죠. 아, 여기 기대됩니다, 여기. 이분은 오이 이런 거는 다 오가 아닙니까? 있어, 통고. 통으로 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통가입이나 통이 좀 맞아. 유행이지만 그래. 이거는 이제 사실 드실 수 없는 걸로 생겼는데.
이제 가장 고가 정보를 발표할게요. 누굽니까? 자. 순실이 형님.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똑같죠? 이거. 자, 이번에는 가장 잘 거는 사람 1등입니다. 우리 10년 사이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다. 똥 주소 알아, 뭘 주소 알아, 그냥 일시켜요. 할당량을 안 냈어요. 왕자랑이에요. 1월 1일 날은 다 총전투날로 활용하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북한에서 가장 혹독한 달 1월. 가장 잘 거는 사람 1등입니다. 우리 장하연 씨. 어떻게? 왜요? 왜 그러냐면은 뷔페를 먹을 때는 이 소스가 섞이면은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짜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짜게 먹었지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럼요. 뷔페 음식을 지키신 것 같아요. 자, 1등 선물.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자연에서 얻은 지의 소아비스 화장품에서 천연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